이제 2004년에 국회의원 임기가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도서 출판비 명목으로 5천만 원씩 같은 날 2번을 출판사에다가 지급했다라고 회계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네. 그때는 아직 저서가 맡기지도 않고 했는데 왜 전액을 다 이렇게 지불했습니까? 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출판사로부터 출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돌려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출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았다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이 1억 원을 다 돌려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돌려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두 곳의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서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공익재단이 재단명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1억을 두 곳에 했으면 5천만 원씩 했는지 뭐 4천만 원, 6천만 원 했는지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죠. 감추고 있다는 거로 볼 수밖에 없죠. 국민은. 그 두 법인을 이따 오후에 제출할 때 후보자나 배우자 가족과 그 공익재단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한 뭐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돌려받을 당시의 시점과 관련해서 후원의 계좌가 아닌 후보자나 후보자의 지인 개인 계좌로 이것을 송구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때 당시 임기 종료 한 5일 정도를 남겨놓고 후원의 계좌에 한 정치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남았었죠. 그랬는데 약 3일에 걸쳐서 2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우선 1억 원을 어떤 계좌로 받았느냐, 혹시 개인 계좌로 받지 않았느냐 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의 계좌와 정치자금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 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압수표, 은행 발행의 자기압수표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재단과 재단 관계자와 혹시나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당시의 법에는 정당, 공익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임기 전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문제로 기준 삼으시는 건 현행의 정치자금법입니다. 구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낙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 등 후원회 해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후의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1억 문제 얘기합시다. 그러면 언제 한국심방병재단과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까? 제가 그 증빙 자료가 오는 대로 언제인가요?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증빙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기억 안 하겠습니다. 납니까? 1억이라는 돈을 자기압수표로 받고 자기압수표로 줬다 그랬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놀랍게도 배우자께서 2004년도에 8월 달입니다. 이 사건은 5월 27일 날 벌어졌고요. 인터뷰에서 전혀 우리가 출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판비를 돌려받았다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10월경 출판하려고 했었고 1억 2천만 원 달라 그러는 거를 1억 원으로 깎았다. 오히려 출판비가 과다 지출된 게 아니라 깎으면서까지 우리가 아껴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2004년 8월 달까지는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출판을 전제로 판결문에 무죄가 난 거는요. 이 출판비를 지불한 것이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판결이었지 이 출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결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요한 거는 추미애 후보자가 언제 이 출판비를 회수했고 또 언제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출판을 전제로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판에서 법정에서
검찰에서 허위 진술과 거짓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는, 저는 이런 것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1억을 언제 받았고 언제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한국심장병재단입니까? 그 다음에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인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요, 그 기부금을 받은 재단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지금 자기합수표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자기합수표는 발행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것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자료 제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발행자가 추미애 후보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수표에 대한, 자신이 발행한 수표에 대한 금융 추적권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표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뒤에 바로 지시해서요, 관할 세무서에서 심장병재단, 어린이백혈재단, 거기에 후보자가 기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고했는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받고 언제 돌려줬는지. 재판에서는 이렇게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는 무죄가 났어요. 그것은 출판비가 정치 활동이냐 아니냐는 유권 해석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 아주 쉽게 무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했었다면, 내가 출판비를 줬는데 1억을 받아가지고요, 이 미담 사실이에요. 내가 백혈병재단에 줬는데 이게 어떻게 유죄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서성환 이 변호사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이게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나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저의 남편도 대단히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걸려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근데 그 무죄를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억측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시면, 네. 재판에서 내가 출판비를 받았고 그것을 심장병재단에 기부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왜 안 했냐는 겁니다. 하고, 피신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검찰 피신조서에? 그러니까 저도 이 재판 의원님처럼 똑같이 오래된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다가 서면 질의를 받고 보니 저도 답변을 해야 돼서 그때부터 여러모로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자기합수표는 발행자 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고요. 자기합수표의 이면에 이서된 부분은 보여줄 수가 없다고 그 발행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표에 확인하면 딱 나오니까 확인해 주라.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그 기부처를 그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부 받은 곳으로부터 그 기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단의 입장이고요. 네. 관할 세무서, 방공서에서 받았다는 주시면 끝납니다.